네, 내일은 스타킹, 월요일은 대한민국 최고의 훈남 미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이코노미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더듬었죠? 안녕하세요. 네. 이코노미 스토리잖아요. 네. 이게 종목이 잘 안 가니까 네, 이렇게 일부러 좀 틀려주신 것 같으니까 긴장해서 하겠습니다. 훈남 전문가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미녀 전문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앞서 오프닝에서 자동차 업계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또 장중에 현대차와 기아가 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네. 호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급발진이죠. 네. 그동안에 실적 나올 때나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 도대체 왜 움직였을까? 앞서 좀 잠깐 볼까요? 이진 대표님, 오늘 왜 갑자기? 이거 뭐 뜬금포인가요? 이거 왜죠? 왜 이런 게 된 거예요, 오늘? 특히 오늘은 진짜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너무 괴리가 심하게 네. 벌어져서 좀 황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였는데 특히 일단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라던가 저 PBR 기업들이 좀 좋았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일본 증시가 이제 저 PBR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끌어갈 거고 주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좀 증시가 탄력이 나왔다라고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판단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런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네.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쯤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지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실적을 투명하게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좋은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주주 환원 네. 쪽 우리 지금 배당이 계속해서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 말에 했었고 예. 배당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고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 636개 기업인가요? 이 기업들이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이제 그 부분 시기를 좀 미루면서 이제 새로운 또 정책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실려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다른 종목들보다도 특히 코스피에서 네. 예상 외로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이런 기조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차, 기아차의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그 두 종목이 저 PBR주, 저평가고 겸사겸사 이런 건가요? 근데 그러기엔 실적 너무 아깝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뭐 흐름 중에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 지금 고민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만드는 것은 보조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런데 리스는 받아요. 네. 리스는 미국 안에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브랜드든 네. 보조금 혜택을 받는데 지금 전기차 10대 중에 6대가 미국에서는 리스차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전체 매출에서 리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와 기아가 전체 매출 전기차 리스 비중을 봤더니 현대차는 약 40%, 네. 기아는 한 45%, 그러니까 50%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테슬라가 가격 하락하는 부분들이 이제 리스차의 수요를 이끌고 그 리스차의 수요가 현대차와 기아 주가에 네. 조금은 더 이득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네. 저 PBR 그리고 네. 이제 배당 정책 여기까지 좀 겹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예. 이 두 기업만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부품주가 같이 움직였다면 아하. 다른 것에서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되지만 네. 이 두 기업만 조금 유독 강했다라는 것은 완성차에 대한 어떠한 좀 이 퍼센테이지가 있는 뉴스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네,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올해 전기차 시장 전망은 계속해서 네. 어두울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줬는데 네. 피크아웃 아닐까요? 아니 아직 그래서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도 궁금하잖아요. 예, 현대차 20만 원만 가면 떨어지고 기아차는 이제 10만 원을 한번 뚫어 보려나 하는데 자 이지은 대표님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 재료 진짜 안 먹히다가 오늘 좀 먹힌 건가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네. 근데 이야기해 주셨지만 진짜 두 종목 알고 봤더니 0.6배, 0.7배 저 PBR주였더라고요. 자산주였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끝은 아닌가요? 끝인가요?
저는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좀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정책적으로 붙었던 이런 이슈들은 단발성으로 또 작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도 부품주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예.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정말 자동차 산업과 섹터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데 아하. 그런 기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작용한다라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북미 시장의 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진짜 자동차 섹터 자체가 올라간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지은 대표님이 약간 아울러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김태동 후보자 이게 찐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찐은 아닌가요? 이래도 찐 아니에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현대차 기아보다 그거 말고 부품주 중에 뭐를 사야 되느냐 이걸 것 같아요. 한 30% 왜냐면 가는 거. 그렇죠. 예. 현대차나 기아야.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담아둔다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부품주인데 일단 이번 컨콜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네. 기아는 EV 공격적으로 한다고 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기조 변화는 뭐였냐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도 신경 쓰겠다라고 좋다. 그랬어요. 네.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팔려서 그러면 하이브리드 부품주를 봐야 되는데 네.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어허. 이제 뭐 하이브리드 부품주를 만약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신 네. 분들은 그쪽에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시는 게 네.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이라면 개가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부품주 하이브리드 중에서 부품주. 하이브리드 부품주. 네, 기억하시죠? 이렇게 또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네. 오늘 이지은 대표님과 또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내일의 스타킹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탁요정 이예린입니다. 두 분의 종목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한국콜마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3.4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의 동아 ST 1.29%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의 한국콜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형 인디 브랜드 전성시대가 열렸죠. 브랜드에서 자체 생산 공정을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ODM 전문 기업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를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한국콜마는 선케어 제품의 미국 매출이 2022년 대비 186% 늘어났습니다. 작년 미국의 기술 영업센터를 완공했고 또 색조 화장품 중심 1공장에 이어서 기초 라인까지 생산이 가능한 2공장을 건설 중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화장품의 기본 오브 더 기본인 회사 한국 콜마입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 한국 콜마를 왜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왜죠? 제가 화장품 기업을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워낙 관심도가 좀 높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좀 밀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화장품 섹터는 2024년에 기대감 저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적에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마지막 날 화장품주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OEM에 대한 부분들을 OEM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갔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화장품 뒷면을 보면 한국콜마가 제조한 그런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지금 화장품 시장이 계속 올리브영이나 이런 H&B 쪽에서 좀 잘 된다 이래서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워낙 인디 브랜드라던가 지금 미국 쪽의 중저가 지금 좀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화장품들이 정말 잘 팔리고 있고 특히 이런 저렴한 화장품들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트렌드가 네.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화장품을 제조하고 만들고 그냥 판매를 하는 그냥 브랜드를 만드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OEM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업들이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새롭게 찍어내는 부분에 OEM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주문을 넣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런 진짜 많은 600개 정도의 이런 고객사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과도 계속해서 컨퍼런스를 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좀 비쌌던 브랜드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싼 브랜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나라 가성비 좋은 화장품들이 이제는 저는 개화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꽃을 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 기준은 이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OEM 업체인 이 한국콜마 수혜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거에 맞춰서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증설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 제품이 되게 잘 팔려요.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2023년에는 중국 쪽에 너무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기업 외에 좀 그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주가 탄력도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한국콜마는 비중국에서도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지만 또 중국 쪽에서의 매출도 계속해서 회복과 또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자리매김이 올해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콜마 좀 화장품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국콜마 또 화장품 제조사고 OEM 업체 하면 또 한국콜마 말고 또 여러 가지도 네. 있잖아요.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근데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살짝 주목을 받나 싶었는데 네. 오늘은 또 다시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네, 오늘 좀 전반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이 다 좀 많이 밀리기는 네.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했던 주주 환원이라던가 이제 저 네. PBR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좀 간 부분이 저는 오늘은 분명히 그랬어요.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속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좀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수급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도 최근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단기적으로 밀림 현상이 있지만 여기서 시장이 완전 그쪽으로 수급이 가거나 심하게 꼬꾸러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수급은 유입되고 또 추세적인 전환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콜마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로 한번 표시를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역시 사이가 좋은 월요일. 네, 너무 좋으세요, 네. 두 분이. 네. 네. 좋죠. 네. 네, 좋은데 이제 내적 갈등을 좀 했습니다. 왜죠? 콜마가 좋을까, VT가 좋을까 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일단은 V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 변화가 있을 법한 노이즈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좀 돌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실적 기반의 이제 한국콜마를 조금은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지금의 가격 조정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한국콜마가 HK 이노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케어캡도 그렇고 컨디션, 술도 마시면 더 드셔야 되는 네. 숙취 해소제도 그렇고 좀 잘 팔리고 있고 일단 이 선블럭이라고 하는 제품이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미국과 중국에도 잘 팔리는데 가장 더운 쪽은 동남아지 않습니까? HK 이노엔이 판로를 동남아 쪽으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대한 나라가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쪽도 한번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지는 시나리오는 한번 우리가 좀 써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콜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지금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연말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월로 넘어가고 또 가격적인 전략을 너무 이렇게 막 세게 잡아드리지는 않아야겠다라고 네. 일단 생각을 했고 좀 이제 방어적인 부분들도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탈하는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저도 충분히 이 기업이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나는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좀 종목을 끌고 가는 성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구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46,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탄력이 한번 나와서 계속해서 이 구간이 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항 구간인 5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은 대표님은 한국콜마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6,000원, 손절가는 4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선택할까요?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매수하셨죠? 진짜 고민 끝에 매수했어요. 오. 왜냐면 좋은데 내일 만에 또 무너지면 이거 꽤 밑으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약간 고민 끝에 매수를 한 이유는 일단은 저는 화장품주 중에서는 항상 한국콜마가 탑픽입니다. 그냥 무난한 주식 같아요. 게다가 중국 비중이 요즘에 거의 다 없는데 맞아요. 중저가 중에 그래도 한국콜마가 중국을 버티고 있어서 지금 모두 다 중국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힘든 건 맞는데 뭐 중국 뭐 약간 얘기 나올 때는 중저가 뭐 ODM, OEM 한국콜마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생각에서 내일이 약간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일만 버틴다면 저는 매수를 골랐습니다. 저는 내일 빠져도 어쨌든 올라갈 것 어쨌든, 같아요. 네, 일단 어쨌든. 실적이 너무 좋고 네. 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국콜마는 매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동아 ST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치료제죠. 세계 최초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 탄생이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 메쉬 치료제 개발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동아 ST는 미국 자회사에 이 메쉬 치료제 기술을 이전하고 최근 글로벌 임상 2상 파트 2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9월 시작한 파트 1에서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고요. 또 단독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려면 주사제로 평생 투여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 종목 동아 ST입니다. 네. 바카스죠. 네, 대한민국의 3대 약 바카스, 아로나민 골드 등등 중에 하나인 바로 그 바카스. 네. 동아 ST 왜 이 시점인가요? 앞서 앵커님께서 좀 길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단어가. 네, 일단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공부하기가 어려운 쪽이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레포트들을 읽어보면 다 그들이 만드는 신약들이 정말 완벽한 치료제일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동아 ST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잠시 후에 바카스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바카스 외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쪽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 간질환 치료제에서 일단은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쪽으로 이제 이 기술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환자들이 사실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먹는 약으로 이게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들어봤을 때 일단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예전에 이 패치 이 치매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엄청나게 큰 흥행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동아시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주사 병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동아시티도 비만입니다. 이 슈가논이라고 하는 당뇨 관련 이제 치료제가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해 보면 비만 치료제까지도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작년 이제 23년도 말에 이 임상 1상 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좀 밝혔어요. 네. 준비입니다. 뭐 이제 뭐 임상 1상까지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뭐 2상, 3상까지도 굉장히 또 뭐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으나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작년 한 해 가장 기대를 했었던 것은 비만과 당뇨였기 네. 때문에 이쪽의 테마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수급만 붙게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바카스는 요새 잘 안 팔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카스보다도 어. 네, 이 슈가논이라든지 이러한 아무래도 이제 이 먹는 약 이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부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좀 봤더니 이제 바카스 매출 꺾인 거를 네. 오히려는 꺾여야 동아 ST가 산다. 너무나 좀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유를 읽어보니까 뭐 그래야 이제 제품 다각화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뭐 얻는다. 김재선 본부장님 맞습니까? 바카스가 좀 이제는 바카스의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그 리포트를 쓰신 분이 네. 워낙 쓸 말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쓰신 게 잘 아니라 팔리는 게 좋은 거죠, 바카스가. 그렇죠. 네. 네, 뭐라도 잘 팔리는 게 좋죠.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바이오의 트렌드, 비만과 당뇨 치료제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네. 한미 약품 쪽이 아마 비만 쪽에서는 이제 가장 선두, 그 다음 쪽으로 보면 이제 동아이스티를 좀 뽑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걸려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네. 이 제약바이오가 돈을 못 벌면 안 됩니다. R&D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큰데 기술을 개발하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러면 그 회사는 남아있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이제 매출이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제 연구 R&D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다른 기업들보다 과감하게 할 것이고 더 공격적으로 해줄 수 있기에 저는 이제 동아이스티를 한 번 더 우리가 추적 관찰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은 동아이스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로 표시를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왜 네. O일까요? 비만과 관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혀. 예. 당뇨도 아니실 것 같고 바카스인가? 엄청 건강하시다고. 네, 근데 네, 바카스인가? 진짜? 바카스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물론 아직까지는 좀 이제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멀긴 하지만 지금 외국에서 일라이릴리가 테슬라 시총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늘도 좀 탄력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 예전에는 항암 치료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좀 괜찮다 하는 날에는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탄력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매력도가 높다. 그리고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맞물려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봐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급상승했긴 하지만 이 기업이 이제 13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지금이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기업 계속 좀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네, 5를 드렸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동아이스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저도 지금 가격 전략이 좀 굉장히 고민되는데 네. 일단 6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손절가라고 이제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짧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이제 목표가로 좀 잡아드렸어요. 지금 현재가가 이제 7만 900원인데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렸고 만약에 이제 비만 치료제 포트 내에 제약바이오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하나 하고 싶은데 한미를 하자니 노이즈가 있고 네. 그럼 동아이스티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9만 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의 동아이스티의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바행님, 네. 왜 매수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장제 무슨 바카스 얘기를 하면은 다른 류는 그 이벤트를 많이 해요. 뭐 1+1, 뭐 맞아요. 2+1 하는데 바카스는 매출 꺾였다고 하는데도 진짜 1+1이 없어서 늘 제가 그거 기다리고 있어서 그거 하나. 또 요즘에 이제 제가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 MZ 세대들이 옷소몰 맞아요. 그렇게 걸 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싼 걸 하는데 지금 그건 좀 젊은 층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으니까 제2의 바카스 아닌가? 근데 그게 또 약간 동아이스티랑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제2의 옷소몰까지 해서 저는 매수를 일단 들어. 맞죠? 예. 네, 바카스로 매출 둔화가 되긴 했지만 옷소몰이 옷소몰로. 남아있다. 네, 그렇죠. 이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어서 저도 매수를 선택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아이스티는 저희 둘 포트에 나란히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이지은 대표님과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M스타그램 나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